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작가도 이런 설정은 만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제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6살 이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저희 부부는 온갖 일을 하며 아들 민준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평범했던 일상과 작은 행복들.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오전 7시부터 가게 문을 열어요.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사장님, 오늘도 깍두기 맛있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집 반찬 맛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 기철이도 은퇴 후에는 가게에서 포장일이나 계산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보,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았지? 그러게, 민준이만 잘 크면 되는데. 저희 부부의 유일한 바람은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민준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30이 다 되도록 연애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민준아,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혼자야? 엄마 요즘 결혼 늦게 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내가 빨리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저희에게 올해 초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의 결혼 소식과 첫 만남의 설렘. 아버지,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2024년 2월의 어느 일요일 저녁, 저희 부부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아들 민준이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 민준이가. 남편 기철이가 눈을 반짝이며 일어났어요. 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뻤어요. 여보,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그러게 말이야. 어떤 아이일까? 예쁘긴 할까? 성격은 좋을까? 아이고,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다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저희와 잘 맞을지도 궁금했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민준이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강소희라는 28살 간호사였어요. 첫인상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소희입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조근조근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기철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서 와, 소희야.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이 키우신 민준이 오빠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말도 차분하게 하고 저희를 보는 눈빛도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첫 만남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며느리감으로 합격점을 줬어요. 소희가 가져온 선물도 정성이 느껴졌고 특히 민준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소희야, 부모님은 뭘 하시니?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때 소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복잡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그런 가정이 많아. 그래도 아버지잖니. 좋은 일 아니야? 글쎄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지만 저는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죠. 소희야, 괜찮아. 우리는 내가 어떤 가정 환경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잖아. 제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소희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민준이 오빠를 처음 부모님께 소개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 가정사가 복잡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정사가 복잡한 게 내 잘못이니?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어디야? 남편도 거들었어요. 맞아. 소희야, 간호사라는 직업도 정말 훌륭하고 무엇보다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소희와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어요. 여보, 소혜 정말 괜찮은 아이 같지 않아? 그러게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도 착해 보여. 그런데 아버지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니. 뭐, 요즘 그런 경우가 많잖아. 중요한 건 소희가 어떤 아이냐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궁금했어요. 소희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딸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을까? 그 후로 소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준이와 함께 오거나 혼자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좋은 과일이 있어서 샀어요. 아이고, 소희야,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그리고 점점 저희 가족과 친해지면서 밝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 반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 우리 소희가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네, 나중에 민준이 오빠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소희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희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정말 성실했어요. 3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지치는 기색 없이 밝게 지냈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오빠, 오늘 힘들었지? 어깨 마사지 해줄까? 소희야, 넌 오히려 밤 근무하느라 더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며느리다. 6개월 정도 사귄 후 드디어 민준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소희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결혼 얘기를 하는구나. 남편이 정말 기뻐했어요. 소희한테는 말해봤니? 네, 소희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 소희가 아버지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결혼을 결정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소희 아버지는 상견례에 안 나오신대요. 왜? 딸 상견례인데? 소희가 아직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머니만 나오신다고 해요. 사실 저도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보통은 양가 부모가 다 모여서 하는 게 상견례인데 한쪽 아버지가 없다니. 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상관없어. 어머니라도 뵙는 게 어디야. 맞아. 중요한 건 소희 마음이잖아.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소희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꽤 돈을 모았다고 좋은 곳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처음 만나는 소희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저희와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여보, 내일 뭐 입을까? 그냥 평상시 입던 정장 입어.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소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그런 걱정을 해. 우리 며느리 키운 사람인데 분명 좋은 분일 거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달까요?
상견례는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했습니다. 소희 쪽에서는 어머니 최은미 씨만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1시에 약속했는데 정확히 1시에 소희와 어머니 최은미 씨가 도착했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화장을 곱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희 어머니 최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박기철이고 어머니 이정희입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최은미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최은미 씨가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계속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소희가 간호사라고 하던데 참 좋은 직업이네요. 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꿈을 이뤄서 다행이에요.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뭐려.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키우느라 소희가 조금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소희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최은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소희 아버지는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소희가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으려고 해서요. 아직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남편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한번 설득해보는 게 어떨까요? 딸 결혼식인데. 글쎄요. 소희가 워낙 싫어해서. 최은미 씨의 표정을 보니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속 제 얼굴을 힐끗힐끗 보시는 거예요. 상견례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대화도 나름 잘 이어졌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계속 돌았어요. 우리 소희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민준이를 만나서 정말 밝아졌어요. 저희도 소희를 정말 좋아해요. 며느리로 맡게 되어 기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소희 어머니, 조금 어색하셨던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아무래도 처음 만나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최은미 씨가 저를 아는 것 같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상견례 후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고르고 청첩장도 만들고 정말 바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큰 갈등이 생겼어요. 저희 집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아버지를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저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았던 사람을 결혼식에 오시면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남편 기철이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섰어요. 소희야,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봐. 딸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오고 싶겠냐. 아버님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도 소희 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 며느리 아버지잖아. 예의상이라도 인사는 드려야지. 남편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소희야,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한 번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준이도 아버지 편에서 말했어요. 소희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 아버지도 꼭 소희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하시잖아요. 남편이 더욱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희야,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와. 한 번만 기회를 주자.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초대는 할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다. 가족은 가족이야.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소희가 저에게 따로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니? 아버지가 저를 버렸어요. 제가 5살 때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가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생일에도 졸업할 때도 아플 때도 한 번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3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돌아왔어요. 저는 소희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초대는 할게요. 대신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결혼식은 잠실의 한 웨딩홀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소희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는데 꽤 큰 규모의 웨딩홀이었어요. 예식 날짜도 잡고 모든 준비가 끝나갈 즈음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시절 꿈이었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 정희야,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정희야, 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어. 30년 전 첫사랑의 목소리가 꿈에서 들렸어요. 강민호. 30년 동안 잊고 지낸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날까?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하지만 그건 정말 불쾌한 기억이었어요. 평생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거든요. 3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20살 때 강민호를 만났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같은 과 선배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말을 참 잘했어요. 정희야,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어. 그런 달콤한 말들로 저를 완전히 빠뜨렸죠. 저는 정말 그를 믿었어요. 6개월 동안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정희야, 우리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정말? 당연하지. 나는 너 아니면 안 되겠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었어요. 엄마, 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머, 우리 딸이 드디어.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강민호가 집에 인사를 올 때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정희를 사랑하는 강민호입니다. 어서 와라. 우리 딸이 얘기를 많이 했어. 정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정말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한데 급히 돈이 필요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시 저는 2년 동안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00만 원을 모았었어요. 졸업 후 취업 준비 자금이었는데 그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망설이지 않고 줬어요. 언제까지 갚을 거야? 한 달이면 충분해. 사업만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친구 최은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최은미는 제 대학교 동기이자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저보다 예쁘고 밝은 성격이라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은미야, 민호 오빠 어디 갔는지 알아? 연락이 안 돼. 응. 모르는데 나도 못 봤어. 최은미도 모른다고 했는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친구를 통해서요. 정희야, 너 은미랑 민호 오빠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둘이 같이 부산으로 내려갔대. 민호 오빠가 부산에서 사업한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강민호가 제 돈을 가지고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도망친 거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첫사랑도 잃고 가장 친한 친구도 잃고 돈까지 잃었으니까요. 그 300만 원 때문에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강민호가 지금 제 며느리의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설마. 설마 그가 소희의 아버지인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아들이 놀라며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때 소희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정말 예뻤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소희의 시선을 따라보니 강민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그때 최은미 씨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오랜만이다. 뭐? 나야, 은미, 최은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상견례 때부터 어딘지 낯익었던 그 얼굴. 30년 전 저를 배신했던 제 친구였던 거예요. 은미 너였구나. 응. 미안해. 정희야, 최은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예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아들과 소희가 입장했어요.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는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며느리의 아버지가 30년 전 저를 배신한 첫사랑이고 며느리의 어머니가 그 남자와 함께 배신한 제 친구라니. 예식 내내 심장이 조여왔어요. 강민호와 최은미가 자꾸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강민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여전히 뻔뻔함이 있었어요. 패백을 할 때도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최은미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뭘 더 얘기해. 30년 전 일은 이제 끝난 일이야. 아니야.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최은미가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가 나도 버렸어. 뭐? 소희가 5살 때 민호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난 혼자 소희를 키웠어. 그럼 왜 지금같이? 민호가 3년 전에 다시 연락했어.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혼자가 됐다고. 딸 결혼식만 보고 싶다고. 최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거절했었어. 그리고 내일은 절대 말하지 않았어. 그럼 소희는? 응. 모르고 있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했다는 것도, 그 친구가 지금 시어머니가 됐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소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아들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피로연이 끝날 때쯤 강민호가 저희 부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소희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아, 반갑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박기철입니다. 사돈어른, 우리 소혜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인데요. 그때 강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부인도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남편 앞에서?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사돈이 되다니.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러게요. 인연이란 게 참 묘하죠. 그런데 사부인님, 혹시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어요? 강민호가 계속 떠보는 듯한 질문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요. 저도 서울대예요. 몇 년도에 입학하셨는지? 89년도요. 어머, 저는 87년도인데 제가 선배인데요. 남편이 신기해했어요. 어머, 그럼 대학교 선후배셨네요? 세상 참 좁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계속 연기해야 했어요. 그렇네요. 참 신기하네요. 강민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교활함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과거를 남편에게 말할까 하는 듯한. 아들과 소희는 일주일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 모든 상황을 소희에게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소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사실은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엄마의 과거 이야기를.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소희야, 엄마가 신혼여행 가기 전날 밤에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첫사랑이었고, 엄마가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가지고 엄마와 도망쳤다는 것도.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소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딸이에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부모 대신 용서를 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머니, 저는 민준이 오빠와 이혼할게요. 뭐, 어떻게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제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그런 상처를 줬는데. 소희야, 안 돼. 그리고 아버지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한테도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뻔뻔해요. 소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옛날 일 가지고 왜 난리냐. 이제 사돈지간인데 잘해보자고 했어요. 역시 강민호는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저는 소희를 일으켜 세우고 꽉 안아줬어요. 소희야, 너는 잘못이 없어. 내 부모님이 한 일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지만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짊어지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예쁜 며느리야. 소희가 제 품에서 더 크게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30년 전 일은 30년 전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너와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이후 소희는 정말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일주일에 3번은 반찬 가게에 와서 일도 도와주고 제가 아프면 간호사 실력을 발휘해서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 소희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강민호는 여전히 가끔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지만 저는 거절해요. 그리고 소희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마. 최은미는 한번 저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30년 동안 미안했다고, 그때 젊은 나이에 한 실수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소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니, 할머니 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희망이 된 거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한테서 많은 사랑을 받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고스란히 줄 거예요. 소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얼마 전 강민호가 다시 연락해 왔어요. 이번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3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호야, 나는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너한테 빌려줄 돈도 없어. 내 돈은 모두 우리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위해 쓸 거야. 강민호는 화가 났는지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30년 전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제 마음에 달린 거라는 거요. 소희는 부모의 죄가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미워한다고 해서 30년 전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제 마음의 상처가 진짜로 치유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서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까지 미워하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 곧 태어날 손자,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3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오직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 소희와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제 선택이 맞았을까요? 지금까지 이정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